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인데요. 행정 심판을 해서 취소 인용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례 5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행정구제사무소의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 받은 해당자로서의 치료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를 적발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아무데나, 그러니까 주의 부족하게 달렸다는 거죠. 차가 오는데도 가해길로, 원래 자전거는 중앙에 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골목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다 차와 앞에서 오는 차와 스쳐갖고 다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어리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탈 때 주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골목길에서 뛰어놀듯이 이렇게 놀다가 조심스럽게 오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다쳤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다. 그래서 환수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고, 그런데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 어린아이가 대로변, 도로,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길에서 차량하고 부딪혀서 다쳤는데 그 차량에게는 책임을 주지 않고 전혀 이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준 것은 잘못했다라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봤냐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중과실로 인해서 범행행위에 기인한 부상으로서의 보험급여를 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다. 즉 정황상 고의로 물론 그 2차선 도로 모양입니다. 완전 골목길은 아니고 중앙선 하는 거 보니까, 자, 정황상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의로 침범했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부당하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에 조건 없이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보험급여 관련법에 보면 분명히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언젠가 제가 방송했듯이 행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장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예, 만약에 항명을 하면 그 명령 불복종 그 제목은 아닙니다만 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제가 언젠가 다른 사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0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치료비가 환수 부담 금액이 344만 원입니다. 아무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에서는 어, 자기 아이가 어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상황, 판단력이 아직 미숙한, 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자인데 어른하고 같이 취급해서 어른에게 손을 들어줬다. 우리 아이가 이거 판단 능력이 미숙한데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던 부당 이득금을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참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두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죠. 운전을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자, 운전을 하다가 큰 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과 차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어정쩡한 그 도로 중간에 완전 골목길도 아니고 그런 도로에서 차 한 두 대 정도 바뀔 수 있는 중앙선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꼬마나가 있으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은 무조건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냥 제가 잘 비켜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냥 속도의 그 상태로 계속 달려가다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아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성인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 그 성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누가 봐도 분명한 건데 자 그런데 골목길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골목길에서는 이런 정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하고 부딪혔는데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고 우측으로 붙어서 운전을 했고 그 아이가 중앙으로 넘어오는 것이지 분명히 자기가 잘못이 없었는데 그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별로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픈 거 없니? 라고 해서 괜찮아요 하니까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그냥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집에 가서 있는데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호출 통지가 왔어요. 내용을 이제 가서 출두를 해서 알아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아이도 다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골목길에서는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 주변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서 누가 보면은 신고를 합니다. 차량 번호를 보이니까 신고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길을 운전하신 분은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내 육안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하고 그냥 가버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경우 이 아이가 중앙선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으로 와서 부딪혔는데 그래서 갔는데 잘못은 몽땅 그 성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변 그 주위에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호출을 돼서 이렇게 된 경우고요. 자, 그리고 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정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전거도 잘 타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뭐 차가 오든 말든 정말 이태이태하게 할 정도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자전거 옛날 우리하고 틀려서 정말 잘 탑니다. 아주 기교를 부리면서 그냥 얌전하게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꼭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성년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가 내가 잘못이 없었는데 넘어졌다 내 차에 부딪혀서 내려서 어이 다친 데 없니? 라고 해서 괜찮아요 하고 가면 놔두지 말고 거기까지도 안 됩니다. 분명히 부모한테 전화번호를 물어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별일 없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분명히 연락을 하고 취하고 가면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책임이 좀 덜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은 뺑소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금 그런 유형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잘 모르고 교통법규를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건강보험료가 340만 원씩 나간 거는 잘못됐다.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오는데도 상관없이 가서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경찰에서는 경찰이라고 뭐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다. 포커스는 미성년자에 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미성년자 대하는 물론 뭐 예의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꼭 성년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 이런 건 꼭 여러분 명시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하나의 방법은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골목길을 가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서 멀리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괜찮겠지는 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괜찮겠지 하면 와서 부딪힙니다. 자, 부딪히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와서 부딪히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운전하는 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왜? 부모한테 연락을 취해서 아이가 괜찮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확인은 다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오늘은 방송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웃으면서 했지만 여러분께는 꼭 필요한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미성년자가 중앙선을 넘어섰고 또 스스로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먼저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차가 만약에 서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죠. 차가 잠시 정차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일단 차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임은 자동차에게 돌아왔어요. 참 아이라뇨.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모든 법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히 이런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특히 또 미성년자면 100번 주의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련된 이런 사건이 만약에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생활에 필요한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